드디어 말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2024년 1월에 2.8% 기록했습니다. 이게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게 근원이잖아요. 근원. 이것은 여러분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요. 기본적으로는 계절적인 요소인 농산물 빼고요. 일시적인 요소가 강한 유가 뺍니다. 나머지만 가지고 물가 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12월에는 2.9%였는데 1월에는 2.8%로 약화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연준이 가장 중시 여기는 물가 지표거든요. 연준이라는 게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여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 지표가 2.8까지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 뭔가 시장에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2022년 2월에 5.4%까지 올라갔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PCE 물가 지수가 2.8까지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분위기 당연히 있죠.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전체는 2.4%까지 떨어졌어요. 작년 12월에 2.6%인데 2.4%.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 물가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목표 물가가 2%잖아요. 2% 그죠? 2%가 목표 물가인데 목표 물가에 거의 도달했어요. 이게 작년 6월에 죄송합니다. 2022년 6월에 6.8%까지 치솟았던 거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4년 1월에 2.4%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요. 빨리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3월은 아니다. 5월도 아니다. 6월에는 된다. 시장은 6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금리 인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6월에 지금 기준금리가 5.5%잖아요. 미국은요. 아마 5.25% 0.25% 낮추지 않을까 6월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가 지표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많잖아요. 물가 지표가. 한 개 지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가 지표가 여럿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표도 있고요. 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지표도 있고요. 물가 지표가 여럿이 있는데 지금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는 PCE 물가 지표를 가장 선호하기는 하지만 다른 물가 지표는 지금 사실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드시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면 연준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의 물가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지만 반드시 말입니다. 연준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CPI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이것은 예상치보다 높았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그 물가지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가지표도 보면 이게 예상보다가 좀 높다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쯤 보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나 혹은 PCE 물가 지수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6월에 진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워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환호합니다. 나스닥이 0.9%까지 올라갔습니다. 144.18이 올라서 16,091.92까지 올라갔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끌어올렸다는 뜻이에요.
또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서 끌어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도 0.52가 올라서 26.51이 올랐습니다. 5,096.27로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 맞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12 올라가는데 거쳤습니다. 47.37이 올랐고요. 38,996.39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S&P 500 지수는 또 이게 5,096점이니까 96.27이니까 거의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야, 저는 미국 주식을 보면 항상 느끼는데요. 이렇게 끝간데 없이 올라가는 것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 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 또 S&P 500 지수도 거의 사상 최고치의 건적.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요. 저는 한 번쯤 이게 정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말입니다. 워렌 버핏도 애플의 주식을 팔았고요.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JP모건 체이스의 회장도 팔았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마존 회장 베이소스 회장도 팔았습니다. 제프 베이소스 회장도 마크 저커버그도 팔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CEO들은 알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16,000이라는 걸 달성을 했고요. 또한 S&P 500 지수도 거의 올라갔고요. 다우산업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21만 5천이거든요. 크게 늘어나지도 않지만 크게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제 뭔가 정점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한 190만 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훅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굉장히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리 인하의 방점만 두지 마시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하시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비슷할 거예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까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저는 거품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거품만 만드는데 괜히 따라가서 말입니다. 시장에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거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 강조해 드리겠습니다.